여러분, 혹시 연애 중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지 고민된 적 있나요? 연애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죠. 밤마다 이런 고민들로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연애 상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듣는 라디오 멘탈살롱입니다. 듣다 보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멘탈살롱.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중에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누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연애는 개인의 자존감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나르시시즘 연구자 진 트웬지 교수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경우라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나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연애 만족도와 정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관계의 질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관계는 감정적인 깊이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내면과 감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인데요. 불안형 애착은 애정 결핍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끊임없이 확인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니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불안을 이해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불안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크게 부각시키고 끊임없이 비판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춥니다. 심리학적으로 비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관계의 질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적인 관계에서는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비판보다는 감정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소통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통이 원활한 커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통이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일 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태도가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나누고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항상 상대방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의존은 관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과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멘탈살롱은 매일 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내일 밤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고민, 혹은 오늘 느낀 감정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멘탈살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